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새 3편입니다. 3편인데 첫 번째 방송, 두 번째 방송 하고 세 번째 방송 하는데 피드백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다는 마음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함께 잘 하라는 응원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2편 나가고도 피드백이 있었거든요. 가장 먼저 이어폰 제가 끼고 했었잖아요. 이어폰을 왜 꼭 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처음 배울 때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를 귀로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어폰을 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어폰을 빼도 소리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어폰을 뺐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하고 나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고 싶고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고 싶어서 지난 수요일, 목요일 이때 하나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디어 좀 이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조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명 주문했으니까 조명 오면은 좀 더 이쁘게 찍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조명이 아직도 안 왔어요. 만약에 오늘 오면 낮에 올 것 같고 그러면 내일하고 모레 좀 바쁜 일정이 있어서 방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보고 싶어서 일단 아직 조명 오지 않았지만 3편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받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쫙 봤잖아요. 보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항상 알고 있었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또 한 번 새삼스럽게 느낀 게 와, 내 콧구멍이 진짜 크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영상을 올렸더니 댓글에 그거 달렸어요. 콧구멍이 참 크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같았으면 이 콧구멍 가지고 제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옛날에 그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행자야, 너 말할 때 콧구멍 벌렁벌렁 하지 말고 말해 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무지 화가 났어요. 이 콧구멍을 벌렁벌렁 안 하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게 나에게도 불편함으로 다가오는데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너 콧구멍 벌렁벌렁 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저는 더 많이 불편하고 화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사가 되겠다고 대학을 들어가서 상담을 공부하고 이 10년의 세월을 오는 동안 알았어요. 이 콧구멍이 크든 작든 어떤 코든 간에 내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콧구멍이 크다고 해서 내가 아닐 수 없고 내 콧구멍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럼 계속 거부한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콧구멍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 인정하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콧구멍이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가끔 강의할 때랑 사람들이 저한테 묻거든요. 그 큰 에너지가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냐고 강사님은 어디서 나오냐고 많이 물어요. 그럴 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 열정요? 요 콧구멍에서 나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웃게 되죠. 그래서 이 콧구멍 나의 컴플렉스였던 좀 불편함으로 느껴졌던 이 콧구멍이 커서 좋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콧구멍이 크니까 호흡곤란으로 죽을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좋은 데 가면 좋은 공기도 더 많이 마시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제가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신다고 하면 나쁜 데 가면 나쁜 공기 더 많이 마시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행복은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에 달려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거, 좋은 면을 보면 제가 기분이 더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컴플렉스 있으시죠? 아, 나의 이런 모습이 참 싫어. 아니면 키가 작아서 싫어. 나는 내 얼굴이 커서 싫어. 뭐, 다양하게 싫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누가 뭐라 해도 내 모습이거든요. 내 모습을, 나를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당연히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 강아지를 주인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절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화난다고 내 강아지한테 발길질하고 아우 이 똥개 새끼 하면서 함부로 하면 지나가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그 강아지한테 화풀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콧구멍도 저도 키가 크지 않거든요. 키가 많이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이뻐진다는 소리도 듣는데 그럴 때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 제가 너무 이뻐져서 고민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제 콧구멍은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콧구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데 행복하게 사는 방법, 감사일지하고 제가 셀프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썼던 셀프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2008년에 스피치를 처음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스피치 센터에서 셀프토크하고 감사일지를 쓰라고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그게 정말 안 돼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 내가 나와 대화하는 것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치님이 하라고 해도 잘 안 했겠죠. 그러다가 2011년에 제가 혼자 강의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카페를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되게 한가했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카페에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혼자 글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안 하면서 누군가에게 하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1년도부터 계속 카페에 감사일지 셀프토크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가치유라고 하죠. 누구나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 누군가가 그런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기를 많이 기대하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속상하고 상처받고 왠지 혼자인 것 같고 더 외롭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나를 사랑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프토크는 글쓰기 치유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힘들었던 마음, 속상했던 마음 그런 것들을 가슴에다 계속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글을 통해서 내가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토크를 할 때 항상 처음 시작은 사랑하는 행자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기 이름을 정말 사랑하는 행자야 라고 다정하게 불러줘 본 적이 있으실까요? 가끔 강의하면서 셀프토크를 시킵니다. 스스로 하라 그러면 잘 못하니까 제가 대신 해주고 자기 이름 부르라고 하고 하면은 가끔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미안해하기도 하고 또 되게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아침에 셀프토크를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직은 제가 이 방송할 때 카페를 화면을 보여드린다던가 또 다른 뭐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 배우기는 했는데 아직 잘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서 일단 제가 그 셀프토크 쓴 거 하나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행자야, 오늘 아침은 너의 부지런함이 참 기분 좋았어.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며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바라보았지.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너의 모습도 보였어.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인정하며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사랑하는 행자야, 너 참 잘하고 있어. 가장 꾸준히 못하는 게 운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늘 도전하고 있는 너가 참 멋져. 한 달 동안 진행된 그림자 수업을 통해서 강의를 하며 여러 관계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생각해 성장해 가고 있는 너가 좋다. 때로는 너도 모르게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 그것이 인생인 거야. 그래서 삶은 재미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너의 욕망을 찾아 그것을 채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너의 본질이야. 난 그런 네가 참 좋다. 늘 응원할게. 사랑한다 행자야.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저에게 셀프 토크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 제가 처음 방송하는 날 저의 책 토닥토닥 힐링수다. 오행자가 전하는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토닥토닥 힐링수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정말 힘들 때마다 저를 위로하면서 썼던 글들 셀프토크, 감사일지, 알아차림, 또 카스에 썼던 글들을 모아서 낸 책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글쓰기를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셀프토크,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제가 닭 중에 가장 맛있는 닭은 토닥토닥. 내가 먼저 나를 토닥토닥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더 많이 누군가한테 기대지 않고 내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즐거움과 기쁨의 차이를 혹시 아세요? 즐거움은 외부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 그래서 뭐 할 때 즐거워? 나는 강의를 할 때 즐거워. 아니면은 난 친구들과 놀 때 즐거워? 스키를 탈 때 즐거워? 뭐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기쁨은요. 기쁨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면서도 되게 뿌듯함이 있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올라올 때, 아니면 누군가를 내가 정말 잘해주고 사랑을 전하면서 올라오는 내면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해냈을 때, 도전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 오는 내면의 기쁨.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서 기쁨을 더 많이 만나는 그런 일상이 됐을 때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3편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혹시 단점이 있다면 그 모습도 사랑하자. 있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존중하며 수용하자. 그럴 때 내가 더 좋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셀프토크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속상할 때 객관화해서 나는 오늘 참 속상해가 아니라 행자야, 너 오늘 참 많이 속상했지? 라고 제3자가 되어서 바라봐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편안하게 봐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감정을 객관화해서 보면 되게 속상했던 마음이 한풀 꺾인다고 해야 되죠? 그 화났던 마음 이런 것들이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랬구나. 네가 그랬구나 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또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토크와 나의 단점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아마 조명이 오늘 오거나 다음 주 월요일에라도 오는 대로 바로 또 방송해서 우리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 주셔서 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또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 여기저기 많이 토닥토닥 힐링수다 홍보
해주세요. 자, 그러면 멋진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4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